어딜 가도 다 매출 5천만 원, 6천만 원, 뭐 어느 입지든 상관없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했었던 게 이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이 부동산 업계를 이 테크로 혁신을 하고 있는 이런 많은 분들을 제가 좀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부동산 업계에 또 오아시스 같은 또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오아시스 비즈니스를 또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문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대표님 먼저 회사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회사인가요? 저희 오아시스 비즈니스는 상업용 부동산에 특화된 프로피테크 스타트업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상업용 부동산이 굉장히 큰 정보 비대칭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폐해들도 있었고 네. 그것들이 한 부분에서만 정보를 독식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편익을 조금 많이 해치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네. 저희는 이제 정확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데이터들을 네. 휴먼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이제 행동 데이터 네. 를 결합을 해서 네. 상업용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패턴과 네. 이분들의 소비 성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네. 솔루션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이제 이게 창업을 하신 또 계기가 있으실 거잖아요. 네네네. 이제 어떤 이런 또 계기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부동산 업계 네네. 저는 사실은 부동산 업계에서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대표님은 부동산 업계에서 그래도 상당히 또 오랫동안 일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는 현대건설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네이버로 이직을 해서 네. 네이버가 필요로 하는 부동산을 이제 개발하고 기획하고 설계하고 시공하고 이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애가 좀 늦게 태어났는데 네. 그때 이제 네이버를 퇴사하고 네. 처음 창업을 저희가 부동산 시행업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행업 2년 동안 잘 하다가 네. 어느 날 이제 어떤 계기로 장사나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순대국밥집을 좋아하는데 네. 순대국밥집 창업할까 한번 알아보고 한 6개월 동안 시장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네. 대한민국에 순대국밥집 프랜차이즈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한 7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맞네요. 처음 처음 들어보는 데도 많고 네. 굉장히 잘 되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것들에 대한 정보가 네. 뭐 어딜 가도 다 매출 5천만 원, 6천만 원, 뭐 어느 입지든 상관없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했었던 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이제 데이터로 한번 파악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IT가 이렇게 어려운 산업인 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시행업을 접고 네. 피보팅을 해서 이제 오아시스 비즈니스를 2019년 2월부터 지금 이제 4년 차 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순댓국집을 차려보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네네. 뭐 전부 다 아니 뭐 어디에서 장사하든 그냥 뭐 매출 5, 6천만 원 나온다. 네네. 괜찮다.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말이 좀 안 되는 건데 여기에서부터 우리 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출발점이 시작이 된 거였군요. 거기에 더해서 뭐 권리금도 네. 다 정보 비대칭이고 그렇죠. 매출도 포스 조작하시고 맞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좀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저도 이제 제가 리치고를 제가 만든 게 내가 수없이 많은 강의를 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부동산 투자를 도저히 못 하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데이터에서 답을 찾게 된 건데 맞아요. 우리 대표님 또 순대국밥 하려다가 그 부분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대표님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 네. 자, 그럼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아주 좀 생소한 단어를 네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인간 행동 데이터를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자, 이게 이제 인간 행동 데이터가 뭐고 이거를 어떤 인간 행동 데이터를 활용하시는지 네네.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크게는 대표님도 아시다시피 부동산에는 상업용 부동산하고 주거용 부동산이 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제가 대표님을 존경하는 거고.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목적성이 뚜렷합니다. 그렇죠. 어떤가를 팔거나 음식을 팔거나 소매물품을 팔거나 네. 아니면 사람들이 이용하는 호텔이 되거나 네. 이 사람이 이 부동산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느 위치에 있을 때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많이 오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저희는 이제 휴먼 익스피리언스 데이터라고 하는 인간 행동 데이터라고 이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신사들을 통해서 유동인구 데이터, 그리고 카드사들을 통해서 소비 데이터, 그리고 인구 통계학, 인구 행동학, 인구 소비학, 그리고 뭐 경제 데이터, 인건 비지수, 물가 지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해서 저희가 이제 과거 한 10년치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이 부동산을 이용했었던
경기 상황이라든지 사람 패턴, 소비 성향들을 네. 매칭을 해서 아. 이 파생 변수가 저희가 한 3,200개 정도를 쓰고 있고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유동인구 데이터도 전 국민의 한 55%의 유동인구 데이터를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소비 데이터도 한 60% 이상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매칭을 하고 네. 그래서 이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이제 네. 매출 추정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게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는 뭐 독보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굉장히 상도 많이 받고 또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있는 회사들도 많다라고 했는데 살짝 회사 자랑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2021년도에 저희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라는 곳에서 대통령상 수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본부 장관상을 통해서 저희가 대한민국 부동산 서비스 산업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림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IBK 기업은행 이런 금융사 하나은행, 국민은행 이렇게 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B2B 향으로 좀 서비스를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레퍼런스 확보 작업을 작년까지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대기업 계열로 좀 레퍼런스를 만든 다음에 저희가 이제 사스화해서 일반 소비자들도 쓸 수 있게 저희가 지금 계속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대표님께서 만드신 서비스를 기업들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또 활용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개인 소상공인 분들한테도 이런 서비스가 열려 있는 거죠? 예, 지금 원래 B2B 서비스는 저희가 크레마우 서비스라고 해서 상업용 부동산 사업 타당성 분석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부동산 시행사들이라든지 건설사 분들이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라는 걸 작성을 항상 하시는데 그거를 저희가 데이터를 입혀서 기존의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시던 방법들을 포함하고 거기에 저희가 수익 환원법 이라고 하는 DCF법을 활용해서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린 솔루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 저희가 소상공인 향으로 저희 좋은 알고리즘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번 주에 권리머니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권리머니요? 네네.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이 대표님도 내가 집을 사면 매달 들어가셔서 내 가격, 내 부동산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시잖아요. 이게 모든 분들의 본성. 그렇죠. 본능이죠. 근데 소상공인분들의 가장 큰 재산은 사업장인데 맞아요. 이걸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없어요. 꼭 거래가 될 때만 상판사라든지 다른 분들의 외부의 힘에 의해서 그 가격이 정해지는데 저희는 이 소상공인분들이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권리금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시면 권리금이 얼마큼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도표화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2주 정도 됐는데 지금 한 300명 정도가 가입하셔서 쓰고 있고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사실 뭐 저는 이제 장사를 해본 적이 잘은 모르지만 이 부동산 통해 제가 얘기 들은 이 권리금 가지고도 또 뭐 이렇게 장난 비슷하게 이렇게 또 하시는 또 중개사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뭔가 명확한 데이터 없이 그냥 뭐 부르는 게 이게 좀 그렇죠. 하시는 분들한테는 포스 조작, 그러니까 뭐 대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간혹가다 이제 포스 조작을 하셔서 매출 조작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느 날 알바를 써서 손님이 들끓게 만들거나 이런 방법들을 써서 하고 사는 사람한테는 또 비싸게 부르고 파는 사람한테는 싸게 부르고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경향들이 많죠. 여러분들 이제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게 정말로 이 부동산 시장에도 이 테크 기술이 미치는 영향이 정말 갈수록 커져가고 있구나. 사실 이제 이런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굉장히 주목구식으로 뭔가 이렇게 진행되던 이런 것들을 이런 우리 문욱 대표님이 만든 이 오아시스 비즈니스 회사에서 만든 다양한 이런 서비스로 충분히 이거를 기술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좀 전에 이야기를 좀 해주긴 하셨는데 오아시스 비즈니스에서 이제 운영 중인 솔루션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건설 개발 산업부에서 쓰실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를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는 크레마우 솔루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상업용 부동산의 매출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금융권으로 이 소상공인분이 어느 정도의 사업 성장성을 갖고 있으니 대출을 해줘도 돼라고 하는 대안신용평가 모형을 현재 지금 IBK 기업은행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B2C 향으로는 창업자들을 위해서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입단 그래서 메타버스 공간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지역하고 업종만 선택을 하시면 매일매일의 매출을 알려드려요.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가상 공간 안에서 내 가게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교대역인데 뭐 교대역 1번 출구에 내가 뭔가 가게를 하고 싶다.
그럼 이거를 가상으로 창업을 해서 여기서 매출이 얼마 나올지를 매일매일 보여드립니다. 가상으로? 네. 근데 알고리즘은 저희 앞단에 매출 추정 알고리즘을 이제 접목을 시켜놓은 거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분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창업 박람회 가셔서 이제 듣는 말들이 매출 4천, 매출 5천, 그렇죠. 순이익 3천, 맞아요. 순이익 2천 이러시는데 그렇죠. 저희가 알고리즘을 돌려보면 그런 숫자는 나오지 않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상 공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 10개다. 그럼 10개에다가 가상 창업을 해보고 거기서 스테이블하게 매출이 나는 곳들을 조금 빠르게 선정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서비스가 이 땅이라는 서비스고요. 그래서 현재 이 땅은 6만 명 정도가 지금 가상 창업을 하셔가지고 매일매일 그 매출 데이터를 보시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지출 경비 항목도 넣어서 내가 진짜 순이익이 500만 원이어도 창업을 할 건지 를 판단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 창업자분들에게는 이거 이 땅만큼 좋은 서비스가 없겠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서비스 있다 없당 많이들 좀 이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이 땅은 이제 예비 창업자를 위한 거라면 권리머니는 이제 현재 사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에게 권리금 분석 솔루션을 만들어드리고 현재 저희가 붙여나가는 거는 이제 내 가게가 이 상권 안에서 매출 몇 등이다. 그래서 1등이랑 비교해서 뭐가 좀 떨어지니 이걸 조금 더 한번 보완을 해보시라. 라고 경영 컨설팅 앱 쪽으로 가고 있는 게 권리머니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생태계를 저희가 이제 4가지 서비스로 좀 묶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레마오, 그 다음에 대한신용평가모형, 요거는 ACSS, 그 다음에 이 땅, 그 다음에 권리머니.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한테는 이 땅과 권리머니로 지금 내가 가상 창업을 해봐서 지금 A, B, C, D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이 업종을 가지고 어디에서 창업을 하는 게 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 좋을지를 다 시뮬레이션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1, 2, 3, 4 해봤는데 1이 제일 좋아. 그러면 1에다가 실제로 창업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좋은 서비스를 해주시는데 이거 사용료가 어떻게? 무료입니다. 무료예요 이게?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야 이런 게 무료랍니다. 무조건 사용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권리머니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따가 나중에 설명해 주실 거죠. 그리고 기업들이 쓰는 거는 이 크레마오를 통해서 뭐 기획하고 가설계하고 사업 수지 분석까지 하는 게 이제 크레마오고. 대충 개념이 잡혔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저희 회사도 이제 AI로 이제 뭐 아파트 미래 가격이나 적정 가격을 저희가 산출을 하고 있는데 이 AI로 매출 이 추정 알고리즘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 땅을 가지고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를 이거를 할 수 있다고 해주셨는데 이게 좀 자세히 좀 이거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모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정답지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드사 데이터를 지금 5개사를 쓰고 있는데 그걸 조합을 해서 해당 필지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취합을 해서 정답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매출 100이 여기는 매출 100이 발생했어. 라는 정답지를 놓고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 휴먼 데이터, 휴먼 익스피리언스 데이터 파생변수 3,100개를 넣어서 필지별로 얘가 100만 원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각각의 항목에 어떤 가중치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이제 인공신경망 기술을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서 한 4,700만 필지가 있는데 저희가 4,700만 필지별로 다 알고리즘이 따로 생성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 매출 추정 알고리즘에 따라서 이 필지에서 어떤 업종을 넣게 되면 어떤 매출이 발생한다라는 결과식을 만들어내는 구조라고 보시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게 잘 맞아 떨어지나요? 지금 저희가 은행들하고 이제 POC 테스트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테스트를 받았냐면 그 금융권이 보유하고 계시는 사업자들의 국세청 소득 데이터랑 저희의 매출 추정 알고리즘을 비교 검증하는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국세청 소득이 1,000만 원이 찍혔다. 근데 저희 매출 추정 알고리즘이 한 950만 원이 찍힌다. 그래서 이 정합성을 테스트를 이제 1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한 100만 차주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와, 샘플이 100만 개요? 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금융권이 보유하고 계신 소득 데이터가 이제 100만 개 정도 되고 저희가 그 주소만 받아가지고 매출 추정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매출이 100만 원이면 위아래 15%를 정답 밴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 안에 저희가 포지셔닝을 하면 정답이라고 하는데 정답률이 84.3%. 와.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실증을 다 끝내고 이제 납품이 되고 있다라고. 와, 엄청나네요.
이 정도면 그냥 뭐 거의 뭐 쪽집게인데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좀 빠져 있는 것들이 네. 배달 데이터, 네. 배달에 대한 것들이 일부 좀 빠져 있을 수 있고, 네. 요새 많이 쓰시고 계신 간편 결제, 네. 뭐 페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데이터들이 약간 빠져 있어서 네. 그거 지금 보정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살짝 의문이 드는 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 어떤 입지에서 어떤 업종으로 일을 하는 것도 당연히 이제 매출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에 사장님이 사장님의 능력이 좋으신 분이 있고 A 등급이 있고 B 등급이 있고 C 등급이 있을 거고 사장님의 등급에 따라서 이거 좀 달라질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들은 혹시 어떻게 또 그래서 저희 매출 추정 알고리즘이 항상 보면 하방으로 나옵니다. 아, 하방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거는 여기다가 어떤 사장님이 와서 장사를 하더라도 최소 매출은 이 정도 나야 된다. 라고 정해드리는 거고 사장님의 능력은 제 능력 바뀝니다. 아,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포기합니다. 이거는 데이터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매출의 추정치는 거의 하다. 그러니까 능력이 평균 이하인 사장님도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거기서 내가 뭔가를 더 잘하면 더 올릴 수 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또 감안하셔서 서비스를 하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이 크레마우 서비스는 또 어떤 서비스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 메인 비즈니스이기도 한데요. 지금까지는 이 건설개발학부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 보고서라는 게 이제 항상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맞아요. 부족한 데이터를 갖고 하다 보니까 휴먼 에러들이 조금 많이 발생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 하나로 뭐 물론 여기에 다 컨센트레이트 하지 않지만 그래도 참고 자료로 사용을 하시지만 몇백억, 몇천억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첫 시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그 작업하시는데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세요. 그러면 저희는 10초 안에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뭐냐면 10개의 토지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 10개를 빠르게 검토를 해서 숏리스트를 빠르게 만들어서 누구보다 빠르게 물건을 선점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고 그다음에 건설사나 이제 금융권 입장에서도 많은 프로젝트가 한 번에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그럼 빠르게 좋은 물건들을 주옥같이 건져내실 수 있게 하시는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부동산 개발이라는 건 솔직히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의사결정자의 그 감과 경험 이걸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이분이 의사결정하실 수 있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그대로 그러면서 빠르게 제공해드리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만들어진 지 혹시 얼마나 됐죠? 저희가 작년 초부터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교보리올과 금성배쪽, 호강건설이니까 이제 계속 필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 커스터마이징 시스템 말고 이런 것들의 경험들을 이제 사스화해서 이제 웹 버전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작년 9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300개사 정도가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거의 일환으로 저희가 또 한국부동산원이라든지 LH공사랑 함께 정부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도 진행을 하면서 같이 제공을 하고 저희 서비스가 조금 스프레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업용 하고 계시니까 저희는 이제 아파트로 저희가 이런 사업 타당성 검토하는 마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주소 딱 치고 뭐 건설사가 1군 이제 평형 때 어떻게 할 건지 세대수 어떻게 할 건지만 딱 입력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저희도 한 10초 정도 안에 이 사업 타당성 검토랑 적정 분양가까지 저희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면 주소를 치는 건가요? 네. 주소만 치면 그 필지, 뭐 하필도 가능하시고 분필도 가능하시고 필지만 입력을 하시면 거기에서 1층 상가의 평당 분양가를 바로 뽑아드립니다. 예서 거기다 건물 지었을 때? 그러면 이거는 주로 상가가 되겠네요? 그쵸. 상가가 되죠. 그러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디에 땅이 있는데 내가 여기다 건물을 좀 지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땅이 있으면 여기 MD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다음에 분양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가 다 나오나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분양가를 책정하는 방법이 여기다가 어떤 업종을 임차를 했을 때 최대 매출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최대 매출에서 이 사람이 감당 가능한 임대료 수익을 뽑아냅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임대료가 수익률 그래서 그 임대 수익률을 역산을 해서 현재로 갖고 와서 현금 할인하는 게 현재의 적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적정 분양가하고 적정 MD 그리고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는 적정 면적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 저희가 상가를 담당할 테니까 주상복합 할 때 위해를 담당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얘기 들으면서 저희도 이제 어떤 요청을 건설사들한테 받냐면 이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파트 단지 내 상가가 있잖아요.
이거를 분양가를 사실 어떻게 하느냐가 또 너무 중요하다. 그다음에 여기 MD 구성도 중요하다. 근데 저희한테 그런 요청을 하는데 저희는 이거는 저희 회사의 전문가도 없고 전문 영역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 아파트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들어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협업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장 최근에 뉴스도 많이 나오는 게 송파 헬리오시티의 상가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상가가. 빈 상가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고분양가인데. 그렇죠. 그럼 임대료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매출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사전에 예방을 하고, 왜냐하면 그게 했다고 해서 건설사는 아예 책임을 회피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또 욕은 또 욕대로 계속 먹으니까. 그럼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헬리오시티 내에 상가수가 정확하게 제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규모에는 상가수를 몇 개 정도 하는 게 적정하다. 네. 그래서 MD 구성뿐만이 아니라 상가의 적정 개수까지도 다 나오는 거예요? 대박인데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분양가를, 왜냐면 이 분양가라는 게 또 그냥 싸게만 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전체 수익을 보셔야 되니까. 그렇죠. 이 정도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적정 분양가하고 적정 MD, 적정 면적까지. 너무 좋은데요? 아니, 우리 대표님 혹시 다니시면서 건설사로부터 이제 이 상가 말고 이제 주거용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받아보신 적 없어요? 많이 받죠. 근데 이제 저희가 주거용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 심리라든지 저희가 보고 있는 행동 데이터 외에도 세계 경제를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확실히 이제 그 부분은 포기하고, 근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입지를 평가할 때도 이제 배후 수요 평가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주거용 부동산 데이터가 좀 일부 들어가긴 하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제가 딱 생각이 드는 게, 저희도 이제 이런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사실 저희가 대처를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크레마와 리초 마스가 함께 하면 너무 좋겠네요. 하나의 솔루션으로. 그렇죠.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드는 생각이, 이 크레마우를 이제 너무 큰 데가 아니라, 예를 들면 어디에 내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나 빈 땅이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다시 건물이 있으면 오래된 거를 다시 부시고 내가 새로 건축을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여기다 MD 구성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까지 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물주분들도 맞습니다.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서비스네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얘기하는 밸류에드 하실 때 어느 정도의 MD를 채우시거나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컨설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는 데이터로만 보는 거고, 그렇죠. 앞단의 컨설팅은 대표님이 해주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건물주들이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사용료가 무료인가요 혹시? 우선 무료는 아니고요. 이건 이거는 구독형 모델이라서 우선 B2B향으로만 저희가 월 구독형으로 지금 출시를 해놨고요. 개인 고객을 위해서는 아직 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금제 책정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근데 B2B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프로모션 기간이라서 월 9만 원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만 하시면 20건 조회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 너무 좋은데요? 하실 수 있으면 쓰시면. 저도 지금 머릿속으로 지금 번쩍번쩍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꼭 큰 사업 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건물주, 건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다음 빈 땅 가지고 계신 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것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좀 아파트 쪽으로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해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아까 대표님 이거를 10초 만에 한다. 이게 시장에 나와 있는 이런 부동산 정보 서비스들이 좀 많잖아요. 많은데, 그러면 크레마와 다른 유사 서비스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이런 게 또 궁금하거든요. 보통 지금 상권 분석 솔루션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KT에서 하시는 것도 있고 SK에서 하시는 것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100x100이라고 하는 블록 단위 지역별로 분석을 해줍니다. 근데 저희는 필지별로 분석. 더 조그만 분야로 들어가요. 훨씬 더 디테일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은 그냥 블록 단위로 200m, 200m 바이로 검색을 해주시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각 그 필지, 그 땅에만 집중을 하고 이 땅하고 연관되어 있는 3,100개의 파생 변수가 어떤지에 따라서 이 휴먼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매출값을 뽑아드리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훨씬 더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해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왜냐하면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이 100x100이면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100x100이라고 하는 거는 100m, 100m. 100m, 100m. 이건 많이 넘네요. 많이 넘죠. 많이 넘죠. 그래서
데이터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는 필지별로 그때 있는 도로 뭐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한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런 거네요. 다른 서비스가 예를 들면 이 빅데이터를 우리가 안경으로 비교하면 딴 거는 100x100으로 보기 때문에 시력이 한 0.5인데 그렇죠. 이거는 아주 훨씬 더 디테일하게 보기 때문에 시력이 한 1.5,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현재는 한 1.2 정도. 1.2 정도. 더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시력이 뭐 1.2 정도만 돼도 뭐 너무 잘 보이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앞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상가 분양가를 한 2가지 정도로 제공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지금 어디에 어떤 지역에 어떤 아파트를 투자하면 좋으실지를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